안녕하세요. 방구소월트입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이 변해 있다. 이럴 때 쓰는 말이죠. 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후보 당선이 되었죠. 자,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을 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추천드렸던 종목 좀 개별적으로 볼만한 종목들 오늘 차트 좀 보고, 그리고 뭐 제 개인적인 생각들 이것저것 얘기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 예, 득표율 48.56%, 네, 1600만, 거의 이제 1%도 차이가 안 나요. 아, 우리가 이 대선 투표하는데, 예? 한 후보, 두 후보가 1500만 표를 이렇게 두 후보가 넘은 적이 있었나. 아주 치열했다. 끝까지 누가 대통령이 될지, 이게 장담할 수가 없었다는 거.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당선될 때 그때가 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이인재, 이회창, 뭐 김대중 대통령 이렇게 이제 박빙이었죠. 3대장이 오르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새벽에 보니까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 이후로 가장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한 30%인가 40% 정도 개표를 했을 때 보니까 충청도 쪽에 이게 빨간색으로 물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쪽은 전부 다 빨간색이었죠. 이쪽은 이제 그 예전에 윤석열 후보가 말실수를 해가지고 전부 다 파란색이었다는 거. 의외였던 게 이제 경남권이 전부 다 거의 뭐 압도적으로 빨간색이 나왔다는 게 좀 의외였고, 자, 3, 40% 정도 개표했을 때 충청도 쪽에 빨간색 물드는 거 보고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항상 대선을 할 때 충청도 표를 가져가는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되었어요. 자, 충청도의 아들이 누굽니까? 김종필 아닙니까? 예, 고 김종필. 옛날에 총리도 연임을 하셨었죠. 예, 그 박정희 대통령 정권 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킹메이커가 김종필이었다. 그래서 대선 후보들이 김종필한테 항상 인사를 하러 갔었죠.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당선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북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게 좀 애매한 위치에 있는데 경기도 밑에 있고 전라도 위에 있고 끼어 있는데 무시를 하면 안 됩니다. 충청도의 표심을 가져가는 후보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 30% 40% 됐을 때 빨간색이길래 이거 끝났구나, 벌써 게임이 끝났다는 걸 좀 알았었고, 저도 윤석열 후보를 투표를 했어요. 예,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하다가 했는데,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도 그렇고 그런 말 합니다. 이거 도와서 뽑은 게 아니다. 도와서 뽑은 게 아니니까 한번 지켜보겠다. 이런 말을 많이 했죠. 마지막에 그랬어요. 이재명 후보 쪽으로 이제 소상공인들, 이 사업자들 표가 많이 몰렸었는데, 그 민심이 많이 몰렸었는데 대선 직전에 윤석열 후보가 그런 말을 했어요. 50조 투입해서 추경해가지고 600만 원을 더 지원을 하겠다. 요런 공약을 걸었는데 이번에 이제 되고 나서 갑자기 이 얘기가 공약 그거 없더라고요. 예. 이러면 안 됩니다.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약속을 지키셔야 되고,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이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지 지켜봐야 되는데, 첫날부터 비서실장 장제원 이렇게 딱 뜹니다. 이거 사건인데 이래 되겠습니까? 예. 3년 뒤에 이제 레임덕 걸리고 막 탄핵되려고 이러나, 시작하자마자 또 안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는 게 좀 불안불안합니다. 이 인수위원장 이게 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됐고, 이런 게 있나 봅니다. 그리고 아마 국무총리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하시기를 진심으로 좀 기원을 좀 하고, 저도 좋아서 뽑은 게 아닙니다. 뽑을 사람이 없어서 뽑았어요. 근데 어차피 이제 될 사람이 되어야 될 거라 생각했고, 이제 국민들의 그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저도 그냥 거기에 편입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섹터들이 좀 오를까? 저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건설 쪽이랑 이제 방산. 자,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는 이제 친북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윤석열 후보가 그때 토론할 때 그랬어요. 예, 막 선제 타격을 하겠다. 아마도 이제 이런 자주 국방 좀 그런 성향이 좀 강하신 것 같아서 이제 방산 쪽이 좀 많이 성장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쪽 섹터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빅테크, 오늘 카카오 좀 재밌었거든요, 주가가. 카카오 같은 이제 빅테크나 그런 AI, 자율주행 같은 쪽, 요런 쪽은 제가 계속 봐라고 했죠. 요런 쪽을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바이오 업체들, 이런 업체들 좀 중요하게 보면 될 것 같고, 신재생에너지 쪽은 다소 이제 좀 약간 그 약세,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삼부토건을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처음 말씀드린 거는, 이 부분에서 좀 삼부토건을 눈여겨보다가 말씀드린 것 같고,
이날이죠. 이때 말씀드렸습니다.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 예, 처음 말씀드렸고, 떨어졌을 때 매수해야 했고, 매수 저는 했습니다. 그럼 팔았죠. 고점에 팔고,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사도 된다 했어요. 이 자리에서. 근데 저는 샀냐? 못 샀어요. 왜 못 샀냐?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안 되면은 나락을 가기 때문에 겁이 나서 못 샀어요. 차라리 그냥 확실하게, 결판이 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좀 기다렸고요. 오늘 이제 추격 매수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격 매수 하지 말라지만, 이런 상황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추격 매수했고, 오늘 상한가 갈 거라 생각했는데, 상한가 갔고, 삼부토건이 윤석열 대장주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맞고 떨어질 만한 자리죠. 여기는 지금 보면은, 고점을 맞고, 물량 때문에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러면서, 개미들은 또 털려나가고,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물량 매집이 들어왔다는 거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추천드린 가격도 이 가격대다. 그리고 여기서 팔고, 이 꼬리를 여기 이제 터치를 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매물대니까. 두 번째가 이 자리인데 저는 못 샀고, 오늘 샀습니다. 오늘 이제 상한가에 갖고 장이 끝나고 나니까 2% 정도 수익이 났어요. 제가 27%에서 매수를 했는데, 제 투자하는 그 성향에서는 아주 대담한 결정이었다. 아마 많이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삼부토가 많이 올라갈 건데, 대선주를 공략을 하면 잘만 잡으면은 막 10배, 20배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20배까지는 솔직히 좀 아닐 것 같고, 10배도 힘들 것 같고, 왜냐면은, 코로나 터지고 이미 한번 해먹은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떨어졌는데, 이번에 다시, 그 윤석열 관련주로 편입된 건 이번입니다. 요건 윤석열 관련주라서 올라간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그러니까 대선주도 당선 전에 대장주가 있고 당선 후에 대장주가 있거든요. 당선 전에 대장주는 애니능률이었죠. 근데 애니능률은 이제 끝났어요. 이미 그 윤석열 후보의 관련주로서 박평윤 씨 관련해가지고 15배가 올랐었죠. 근데 이번에 삼부토건은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 편입이 된 거기 때문에, 두 번째 후발 대장주는 삼부토건이 될 거다. 이전까지 실세가 애니능률이었다면 이제 대세는 삼부토건이다. 이제 그 애니능률은 이제 전역하고 나가야죠. 이제 삼부토건이 아마 실세가 될 거다. 저는 많이는 못 보고 여러분 한 15,000원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10,000원 뭐 전고점 뚫겠죠 이거? 뚫어야 되는데 10,000원 정도 되면은 좀 비중 좀 줄이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많이 못 넣었어요. 여러분 100만원밖에 못 넣습니다. 그래도 뭐 100만원 해가지고 5배 가면은 500만원 되는 거니까 뭐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삼부토건 이제는 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안 볼 겁니다. 이제 올라갈 때까지 홀딩을 좀 할 거고, 여기 뭐 20배, 10배는 못 갈 거라고 봅니다. 한번 해먹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5배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삼부토건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얘가 좀 잘해줘야 됩니다. 삼부토건 좀 믿습니다. 그 다음 이제 도이치모터스가 오늘 자, 오늘 많이 샀을 것 같아요. 오늘 도이치모터스 위에서 많이 샀을 것 같아요. 위에서. 그게 많이 물렸죠, 지금.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차트로 봤을 때는 사실 도이치모터스 정말 깔끔하거든요. 이평선도 수렴돼 있고, 그쵸? 예. 한 번도 시세 분출 안 하고 이 파동용으로 잘 맞춰왔습니다. 이러면서 이평선 수렴이 됐죠. 그리고 이제 물량도 들어와주고, 여기도 물량 들어왔고. 근데, 저는 이제 삼부토건을 산 이유는, 도이치모터스보다는 좀 더 직접적인 부분이다. 삼부토건이 그래도 선물을 많이 줬잖아요. 윤석열 후보한테. 그쵸? 근데 도이치모터스는 아니다. 부인을 하고 있죠. 저 누구냐? 영부인께서. 그러니까는 그러한 부분에서 어쨌든 그 영부인이 부정을 하는 회사니까, 예, 아무래도 좀 직접적인 파워가 약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이치모터스가 이제 주가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한가 뭐 한두 번 정도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매수하신 분들 털려나가지 말고, 좀 버티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 자리다. 뭐 이거 급하게 이제 세력들이 물량을 받아먹는 자리였던 것 같고요. 아마 슈팅이 나올 겁니다. 도이치모터스도. 근데 저는 삼부토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떠나서 두 분의 그런 이제 공략을 봤을 때 특수건설이 괜찮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이제 정책 관련주기 때문에 특수건설 나쁘지 않은 좋은 자리라고 했죠, 제가. 오늘도 7% 마감을 했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특수건설도 아마 슈팅이 한번 나올 거고, 13,000원 위로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뭐 이제 그거 못 사신 분들은 요런 거 단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화성산업 요런 거 제가 눈여겨봐야 된다 했죠, 여러분. 7월달, 8월달, 작년에 6월달, 계속 말씀드린 종목이죠.
내년 되면은 이제 정권도 바뀌고 이런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경기도 좀 살아날 거고, 물론 그걸로 오른 건 아니지만 화성산업이, 그래도 대구 쪽에서 잘하고 있는 이제 그 중소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예. 뭐 실적도, 잘 받쳐주고 있는 업체고, 그래도 이제 작년에 워낙 이제 철강값이나 이제 철근값이라든지 뭐 시멘트 다 올라가지고, 중소업체들, 이런 그 건설주들 많이 힘들 거다. 근데 그래도 화성산업은 잘 버티고 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7, 8개월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애들이 나중에 내년 되면은 주가가 엄청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데 150% 올랐어요. 예. 혹시 그때 화성산업 매수하신 분들 계시면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뭐 이제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어, 자, 그 다음 IS동서 오늘도 7% 올랐죠. 예,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특수건설, IS동서, 그리고 이제 DL건설 건설주들 그 3부톡은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오늘 아름답습니다. 서희건설도 갖고 있죠. 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IS동서 좀 더 오를 겁니다. 더 오를 거고요. 아마 이제 종고점까지는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분량이 좀 딜레이가 되면서 실명 매물이 많이 나왔었고, 근데 그때 뭐 어차피 우리나라 건설주들 다 같이 떨어지는 시기였고, 이쪽이 바닥이기 때문에 매수를 좀 하시라. 자, 길게 보면 바닥이죠. 예. 이 자리 아닙니까? 이 자리. 예. 자, 이렇게 되죠. 예, 매수를 할 자리다. 그 이제 그 2022년으로 들어서는 시기이기 때문에 분양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다시 살아날 거고 올라갈 거라 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L건설도 자리가 이 자리였죠. 이 자리. 다시 아마 올라갈 걸로 보고 있는데 일단 이평선을 봤을 때는 이평선이 약간 역배열이거든요. 아마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쭉쭉 주워 담으면 됩니다. 떨어지면은 주워 담으면 되고 큰 상승세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방산주로 가보겠습니다. 빅텍, 좋아요. 제가 딱, 여러분, 이전 영상 보신 분들은 오늘이 매수 자리라는 걸 아셨겠죠? 예. 자, 제가,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서 떨어지면 매수를 안 할 건데, 이 부분을, 이 파란색 선을 얼군 다음에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오면 매수를 해야 된댔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죠. 올라갔고요. 매수하고 올라갔고, 여기 이제 매집 들어오고 올라갔고, 올라갔습니다. 떨어졌고요. 여기서 이제 매집할 수 있는 자리였죠. 예. 기술적으로 바닥이다. 반등세가 나올 만한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하라 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매수를 좀 들어갔고요. 자,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봐도 이게 이제 자주국방 요런 쪽 좀 중요해진다는 거 안보의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이 됐으니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 이런 방산업체들 흐름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빅텍 매수하기 좋은 자리였고 크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매집 크게 들어왔죠.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초단기전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장기전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꾸준히 이런 쪽으로 이제 안보 관련해가지고는 아마 흐름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윤석열 당선이 되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북한에서도 도발이 좀 크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이번 정권에서는 좀 재미가 있을 만한 게 빅텍이 그럴 수가 있다. 풍산 다시 내려올 거라고 했죠, 여러분. 이제 매수 다시 하시면 되겠죠. 예, 이 자리 계속 매집을 해 나간 자리입니다. 4월 달부터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풍산 괜찮은 자리다. 예, 나쁘지 않은 자리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하나이어로스페이스 오늘 자리 좋아요. 오늘 자리 좋고 아래 꼬리 달고 다시 올라갔죠. 제 생각에는 30%에서 40% 정도 더 상승에 대한 여력이 남았다. 그렇다면 7만원까지 갈 것 같은데 40% 정도 봅니다. 30%, 40%. 정고점이 68,000원. 이 자리까지는 간다고 봐요. 여기서 요 정도 40%, 30% 오르면은 68,000원이거든요. 30%. 그 정도 오르면 68,000원 되죠. 요 정도는 될 거라 봅니다. 이 지금 아래 꼬리를 달고 지금 위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자리에서 아래 꼬리를 달고 양봉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이 흐름 정말 좋아요, 여러분. 여기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자리 있죠, 이런 자리. 그리고 이런 자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자, 이평선으로 봤을 때도 상승하고 조정을 받는 자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거리가 크게 터지면서 올라갔어요. 매출 잘 나왔죠. 자, 여기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조정을 받고 올라간 자리에서 조정을 받고 올라간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 자리가 될 수가 있겠죠. 제 생각에는 이 자리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예. 7만원 뚫으면 또 뭐 10만원 갈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 증명했잖아요. 고롱인더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 나쁘지 않아요. 바닥이기도 하고 큰 상승세 한번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여로도 좋아질 거다. 그리고 항공
우주, 바닥이죠? 이런 거 매수하면 됩니다. 예, 좋아질 거고, 뭐, 비행기 수출이나 뭐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카이스트랑 같이 연구를 하죠. 그런 이제 고체 연료 추진체 뭐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인공위성 관련해가지고, 6G 관련해가지고도 이슈를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 바닥이죠. 이런 거를 매수해서 이번 정권이 꾸준히 가져가는 거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뭐, 물론 이제 이렇게 급등을 하면은 매도를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이때 이제, 박근혜 정권 때입니다. 이거, 박근혜 정권 때. 예. 그때 한국항공우주 나왔어요. 자, 이번에도, 그 정권이죠. 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조정 다 받았죠. 변화가, 작년부터 생기기 시작했죠. 한번 꾸준히 상승하고 꾸준히 떨어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급이 쉬어가고, 이제 다시 상승세로 전환을 하고 있다는 거. 요런 거 이제 좀 장기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로 올라가면은 매도하고 하나 시스템 바닥에 있으니까 이런 거 사면 되겠죠. 요것도 10만원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테크 이런 쪽으로 좀 좋아질 거기 때문에 물론 메타버스도 거기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메타버스는 꾸준히 우리가 가져가야 됩니다.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핀 거 계속 이제 눈여겨봐야 되고, 뭐 이제 DOU 이런 거 있죠. 엔터주 중에 DOU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인간 있죠. AI 요즘에 광고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눈여겨봐야 된다. 뷰노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마인즈랩이라. 뷰노 지금 살 때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눈여겨봐야 된다고 했고요. 뭐 이제 헬스케어와 AI가 이제 접목이 된 회사라고 보면 되죠. 뷰노 같은 경우에는 눈여겨보고 있다가 적자폭이 좀 줄어들 때 그때 매수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예, 계속 아직은 살 때는 아닙니다. 마인즈랩도 마찬가지예요. 마인즈랩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제 재작년에 AI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뭐 열풍이 불지가 않았거든요. AI 관련주들이 많이 쉬었습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 초기에 조금 강하게 올라가다가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뭐, 마인즈랩도,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죠. 그래서, 이것도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예,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로 생각하는데, 자, 마인즈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이익은 마이너스가 더 이제 증감이 됐죠. 증감이 됐는데, 단기 순이익은 흑자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영업이 조금 매출은 줄었지만 다른 쪽에서 뭔가 이제 요거를 다 커버할 만한 부분이 이제 단기 순이익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내용을 보면 코로나19랑 뭐 SI 사업의 취소 그리고 연기 등으로 주요 비수익 자회사 청산이 매출액 감소에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AI 휴먼 개발 등에 따른 연구 개발 용역 비용 증가, 영업 손실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제 단기 순이익이 흑자 전환을 한 거지 꾸준한 실적이 성장하지는 않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당해 사업에는 전환 상한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라 평가이익이 82억이 계산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영업 손실에도 불구하고 단기 순이익은 그나마 다행히 흑자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 슈팅이 한번 노려볼 만하다. 예. 그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고, 마인즈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인화 리테일, 그쵸? 그런 쪽으로도 접목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광고 같은 데도 지금 인공지능 인간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루이라고 있죠? 루이라고 있습니다. 네? 자, 인공지능 있죠. 없네요. 인공지능 루이. 예. 이런 이제 비추얼 휴먼, 버추얼 휴먼, 네, 버추얼 휴먼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 인간을 우리가 이제 로지도 있고, 예, 로지도 있고, 루이도 있고 뭐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광고에. 인공지능 인간의 가장 큰 장점을 뭐라고 하냐면은 사고를 안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스캔들이 날 일이 없다.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 신한라이프에서 이 광고 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유튜브 같은 거 이제 광고 보면은. 예. 요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중공업 좀 볼 건데 지금 흐름이 좀 뭔가 좋습니다, 여러분. 흐름이 좀 좋아 보여요. 예. 뭐 지금 악재 같은 거는 다 보면은 선반영이 좀 됐을 것 같고 더 이상 바닥이에요, 이게. 여러분 계속 지금부터 꾸준히 매수해 나가야 됩니다. 예.
남들이 다 안 볼 때 삼성중공업이 조선주들 이제 나중에 크게 한번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거 아셔야 됩니다. 대신에 떨어질 때는 끊임없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조선주들이. 근데 오르면은 끊임없이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끊임없이 떨어졌죠. 끊임없이 떨어지고 이제 안 떨어져요, 여러분. 그럼 옆으로 행보합니다. 그 다음 뭘까요? 끊임없이 오를 일만 남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끊임없이 떨어지죠. 끊임없이 행보합니다. 그 다음 끊임없이 올라가요. 끊임없이 떨어지죠. 끊임없이 행보합니다. 끊임없이 올라가요. 제가 작년부터 삼성중공업을 시드가 적으신 분들, 직장인 분들, 달에 저축하듯이 투자를 좀 하시라고 했는데, 여전히, 뭐, 우리 그때 이거 회사 망하는 줄 알았죠, 이때? 아니죠. 예. 그냥 잘, 이렇게 이제, 수주받으면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예. 잘 보셔야 돼요. 그럼 뭐, 이제, 한국카본 있죠. 한국카본도, 마찬가지로 조선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카본도 보면 흐름이 지금 약간 하락세, 지금 하락 조정 주고 있는데, 만원대 올 때마다 조금씩 이제 매수를 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대양전기공업, 대양전기공업 이 바닥 찍었죠? 여러분, 보입니까, 이거? 이 바닥이에요. 예. 이 자리 계속해서 매수해 나가면 됩니다, 이 자리. 그리고 KB금융 제가 추천드리고 많이 올랐다가 여러분, 지금 주가가 확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 계시던데, 한 번 더 남았다 생각해요, 저는. 한번 이제 꾸준히 상승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한 번씩 이제 크게 누락이 되지 않습니까? 예. 하락이 크게 나오는데 지금 시국이 되게 어수선하죠. 예, 그럼 우크라이나 사건, 러시아 사건도 있고 우리나라 대선도 있고 한데 여러분 본질이 뭡니까? 올해의 악재 본질 긴축이라는 긴축. 예,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어요. KB금융 한 번 더 상승세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좀 추가 매수를 했고요. 물론 이제 기분이 나쁘죠. 올라갔다 다시 떨어졌으니 몇 달을 가져갔는데 팔 걸 그랬네. 예, 그런 생각도 들고 기분이 나쁜데 한 번 더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예. 요거 뚫고 한번 가지 않을까? 예, 요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급하게 내려왔어. 너무 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급하게 한번 올라가 줄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비올이라는 종목을 한번 추천을 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같이 투자하기에 좋을 종목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같이 투자하기 좋은 종목이 뭘까요? 예. 그래서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투자가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보면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자본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본금. 자본금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자본이라고요. 예. 내 돈으로 장사를 하는 걸 자본이라고 하죠. 여기에다가 그 대출을 받으면 이게 이제 사채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더해지면은 이게 부채입니다. 부채랑 자본이랑 더해지면은 뭐가 되죠? 자산이 되죠. 그래서 공시 같은 걸 보면은, 분기보고서 보면, 자본, 그리고 부채, 해가지고 자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간단합니다. 자본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얼마를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얼마를 벌었냐. 근데, 주가가 싸냐, 비싸냐. 시총이 높냐, 낮냐. 그걸 보고 같이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꾸준히 성장이 나가고 있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 뭐, 이제 자본금이 100억 정도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얘가 이제 1년 동안 꾸준히 장사를 하죠. 예, 꾸준히 장사해가지고, 영업이익이 한 10억이 나와요, 10억. 100억 투자해서 10억이 나옵니다. 그쵸? 자, 이거는 이제 1년을 장사를 했을 때 10억을 벌었다. 예. 그러면은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제 ROE라고 하죠. 예. 리턴 온 레이셔. 리턴 온 에쿼티라고 하죠. 이걸 리턴 온 에쿼티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YOY가 뭐냐 하면은 왜 이제 투자할 때 보면 이제 YOY라는 이제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실적이 어떻게 나왔냐 이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하나의 기라고 합니다. 1기라고 합니다. 1기. 요거를 이제 뭐, 내년 되면 2기가 되겠죠? 만약에 올해 새로 생긴 회사라면. 이거를 이제, 전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나눠지는데, YOY라는 거는 전년도 1분기 대비해서 올해 1분기가 얼마 정도 나왔냐. 예. 그러면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뭐 2.5억을 벌었는데, 올해 3억을 벌었다. 그러면은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뭐, 25%, 요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맞나? 이 맞는지 모르겠네. 25% 정도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3억을 벌었으니까 5천만원 더 벌었죠. 그거를 이제 YOY가 좋게 나올 거를 보고 스윙 투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년도보다
실적이 뭐 플러스 25% 됐다 하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년도보다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취지인데 비율이 아마 이런 식으로 갈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시총이 100억이면 그쵸, 시총이 100억이면 이거는 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자, 퍼가 어떻게 되죠? 이거를 이제 10%라고 할 수가 있죠. 10%. PER이라고 합니다. PER. 여러분들이 맨날 이제 주식 투자하면은 주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퍼를 많이 경험을 하게 돼요. 뭐 5퍼니, 10퍼니, 15퍼니. 요거에 대한 정의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제 개인적으로 뭐 제 주변 분들을 봐도 퍼라는 거는 그냥 이제 그래요.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내가 자본금 100억으로 장사를 했는데 1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그럼 ROE가 10% 아닙니까? 맞죠? 근데 시총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은 영업이익률이 10배잖아요. 그럼 퍼가 10%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회사가 원금을 100억을 투자해가지고 100억을 버는데 얼마 걸립니까? 10년 걸려요, 10년. 그래서 10%는 원금까지 내가 2배가 되는데, 뭐, 투자해가지고 2배가 되는데, 뭐, 10년이 걸리는 거다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사잖아요. 100만원 주고. 그게 200만원 되는데, 10년 정도 걸린다. 그 정도면 싼 거다. 예. 그 정도면은,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요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퍼가 10%면은 투자하기 알맞은 퍼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예를 들면은 5%는 뭐냐? 그러면 5%.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거 100억 투자해가지고 20억 나온 거 20억. 1년에 영업이익이. 예. 영업이익은 영업으로 번 돈이에요. 예. 단기 순이익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 이제 봤죠? 마인드 대비했나? 뭐였지? 뷰어였습니까? 봤죠? 영업이익은 줄어들었는데 단기 순이익은 올라갔다. 그런 거는 예외로 하는 거예요. 자, 100억을 투자했는데 20억을 꾸준히 법니다. 예, 그러면은, 자, 시총이 근데 100억이야. 그럼 몇 퍼입니까, 이거? 5%가 되겠죠, 5%. 5%. 5%가 됩니다. 예. 그러면은 5년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2배가 이게 이제 본전이 가는 거니까, 요거 이제 저평가되어 있고, 퍼가 저퍼니까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저퍼주를 사라고 했는데, 그럼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퍼라고 해가지고 저퍼주라고 해가지고 주가 다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영업이익이 ROE가 지금 20%가 나오는 기업이죠.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진작에 올라갔어야지. 이게 왜 안 올라갑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족 단위 회사다. 가족 단위 회사면은 주가 올라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가족 단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주가 올라가 버리면은 자산 가치가 올라가죠. 그렇다면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주식이 상장이 되려면은, 이제 자연인이 아니죠. 법인이죠, 법인. 법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자금 부분이 이게 출처가 명확하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은, 여기 이제 회계에서 걸리게 되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이제 가라를 쳐버리면 분식회계에 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고, 실적이 잘 나오고, 접어주고, 뭐, 좋은데, 돈도 많고, 좋은데, 뭐, 영업이익률, 유보율, 이게 괜찮은데, 5%밖에 안 된다. 접어주다. 주가가 안 올라간다. 영원히 안 올라갈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큰 기업 중에도 이런 기업이 하나 있죠. 한화가 이런 상황입니다. 왜냐면, 승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저포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승계 작업이 끝나야 아마 하나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저포주라고 해가지고, 이 가족 단위 회사인 기업들, 약간 사장, 회장, 부사장, 임원, 다 같은, 뭐, 사장이 김씨면은, 다 김씨면은, 요런 건 가족 단위 회사죠. 요런 거는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다고 봐야 돼요. 당장은. 아무리 이제 잘 나온다 해도. 그럼 뭘 사야 됩니까? 그런 거를 사야 되겠죠. 일단은 전문 CEO 경영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월급을 주면서 쓰는 그런 회사들 있죠. 그런 회사들을 일단은 봐야 되고. 그래서 그 존리 대표라든지 그런 사람들 있죠. 뭐 사업 누구냐, 경영인이 누군지가 중요하다. 회사의 주인이 누구냐, 요걸 보고 투자를 한다. 이런 가치 투자자들이 그런 말 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성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실적이 잘 나와도, 예를 들어서 실적이 잘 나오는데, 뭐 석탄이나 이런 것처럼 하향 산업에 있죠. 그런 이제 금형 산업 뿌리 사업 이런 거는 이제 이미 한번 옛날에 이제 1990년도 때, 2000년도 때 이미 한번 다 올라갔었던 기업이죠. 걔네들은 실적이 잘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갑과 을의 관계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게 안 바뀐단 말이에요. 이제 납품처가.
그 대기업이 잘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꿔버리면 공장 라인을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데 저포주에 머물러 있다. 성장성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뭘 봐야 됩니까? 성장성 있는 기업을 봐야 되겠죠. 저포주인데 전문 CEO가 경영인이고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 요런 거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PBR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은 간단해요. PBR은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뭐 이러면은 어차피 PBR이 1도 안 넘어가겠지만 1 이하인 기업이 싼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요. 이거 100억이야. 근데 시총이 여기 200억이야. 예. 예를 들면 PBR이 2겠죠. 예. 맞죠? 그러면은 시장에서 생각하는 그 매기는 가치보다 주가가 2배 정도 비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BR이 만약에 2인 기업은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성장성이 있는 기업, 예를 들어서 전기차라든지 뭐 이제 신재생에너지, CS윈드처럼,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 요런 기업들은 PBR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성장성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PBR보다는 이 회사가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R&D 투자를 많이 하는지 그걸 봐야 되겠죠. 다만 그런 회사들이 1보다 PBR이 낮으면은 생각보다 주가 싸니까 저가에서 가격 생각 안 하고 그냥 매수할 수 있다. 내가 장기 투자를 할 거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은 비올은 뭡니까, 여러분? 비올은 일단은 성장성 있는 산업입니다. 예, 고부가 가치 산업이에요. 예. 자, 선진국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죠. 왜냐면 이제 에스테틱, 미용 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용. 돈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하지 뭐 당장 굶어 죽겠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고픈 사람들은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저는 이제 북미 쪽에서 이런 이제 레이저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 계속 판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다 판매가 되고 나면은 비올이 그 제품이 성능이 아주 좋다, 이런 게 소문이 입소문이 나가지고 좀 미국 쪽에 다 깔리게 되면은 소비재를 갖다가 비올 걸 쓸 수밖에 없죠. 거기서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 주가도 싸고, 예? 2천억이죠, 2천억. 1,400억입니까? 1,400억인데, 지금 퍼가 나오진 않습니다. 제대로. PBR은 상당히 높지만, 이거는 언제적 기준입니까? 자, 2000년도, 예? 2000년 12월 기준이에요, PBR이. BPS랑. 지금은 또 틀리단 말이에요. 자, BPS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BPS. 올해는 뭐, 이게 2021년 12월이니까 더 좋아지겠죠. EPS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죠. 그렇죠. 예. EV 에비타 같은 경우에도, EV 에비타는 줄어들었는데 EPS가 올라간다는 거. 그만큼 주가가 싸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PBR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회사가 성장하고 있습니까? 성장 안 하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으니까 퍼가 높다고 하더라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실적을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의 실적을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떻게 해 나갈지 그거를 유추를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도 나쁘지가 않고, 그렇죠. ROE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때는 뭐 대대적인 투자가 일어났었겠죠. 연구개발비라든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BPS도 증가하고 있고. 전년도보다 영업이익이 58%, 전년 지난해 비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가를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가가 어떻죠?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바닥입니다. 요런 걸 그래서 사라고 한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 있죠. 이런 자리에서 그래서 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가치 투자라는 거는 일단은 그 성장성이 있는지 이걸 봐야 되겠죠. 성장성이 있는지를 보고, 고부가 가치 산업이냐 요런 거, 이제 에스테틱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 가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ROE가 잘 나오냐? ROE가 잘 나와야 되겠죠. 네, ROE가 잘 나오는데 시총이 낮으면 그 저평가인 겁니다. 그게 뭐 퍼가 10이 안 되는 것들이 다 이런 데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주가당 이제 그 가치가 올라가냐, EPS가 좋아지고 있냐, 이거 증가하냐, 이걸 봐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흑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런 게 다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그대로면은 저가 종목이다. 예. 이런 거를 저평가 종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냥 주가가 내려갔다고 해가지고 저평가가 아니고 다 성장하고 있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거, 그게 저평가예요. 예. 정리를 하자면은 성장성이 없으면 안 되고 성장성이 있어야 되고, 예. 회사는 좋아지고 유보율 좋아지고 투자 공격적으로 하고 지금보다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되는 회사들, 그런 걸 가치 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비올이고요, 풍산이고요, 이런 업체들이에요. 그리고 뭐 RF텍 이런 게 있고, 뭐 시노펙스 이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가치 투자를 할 때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봤고,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도움이 되시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